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남북한과 미국은 삼각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소외됐던 한국이 북한과 소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 지원 없이는 의미 있는 남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발표 나흘 만에 미국 주요 신문들이 한국의 대화를 제의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남북 접촉 시도는 강하게 지지하는 사설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결정이 옳다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요청도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에는 김정은의 제안을 미국과 한국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기고문도 실렸습니다. 그 사이 내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으로서는 남북 소통으로 전보다 협상하기가 유리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시판될 백악관 내부에 관한 책이 어제부터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이어 미국 잡지 뉴욕도 이 책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되는 순간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고, 딸 이방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면서 남편과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러시안들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것은 반역적이라고 저자와 인터뷰한 스티브 배넌과 출판사 측에 대통령은 소송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반면 스티브 배넌은 자신의 매체 브레이트바트와 라디오에서 오늘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파퓰러 보트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조사위원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체했습니다. 주 정부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은 몇 번의 뒤집기 승부 끝에 뽑기로 오늘 아침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타인스는 캘리포니아주의 40에이커 넓이의 상업용 마리화나 목장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랜만에 미국에서 케이블 뉴스 가운데서 CNN 방송과 팍스뉴스가 탑뉴스가 일치합니다. CNN 방송과 팍스뉴스는 정치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반대적인 시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것 같은 뉴스가 나오면 전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많이 보도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스티브 배넌이 녹음까지 남기면 인터뷰를 해서 새로 이제 1월 8일부터 시판되는데요. 그 책에 관한 내용이 백악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었고 모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캠페인 팀 자체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그 선거 당일까지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와 닿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CNN 방송이나 팍스가 모두 이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도 많고 정말로 과거 역사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조종의 대신들이 이런 것 있잖아요. 권력 암투 등등. 영국으로 가면 셰익스피어 작품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잠시 뒤로 미루고요. 먼저 한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월 4일 오늘 나흘인데 나흘 만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주요 신문들이 북한에 관해서, 모두는 아니고 많은 주요 신문들이 사설을 실으면서 이 사설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접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지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랜 동안 그 정전 협정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이 한국을 뒤로 하고 한국이 또 힘이 없기도 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국은 밀리고 소외되다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는 그 자체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남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여야지 되는 그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레이티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그 트윗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판문점에 뭐 연락 그 한라인도 다 개설되고 다음 주에는 또 고위급이 만나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했었지만 내가 확고하고 강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북한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남북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바보들. 어쨌든 대화는 좋은 거야.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예로 들자면 사설, 기고문, 또 다른 기사 4개, 한 신문에서 4개 아이템이 이 내용에 관한 겁니다. 이제 북한과 남한이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백악관이 한국과 접촉을 하면서 지금 한국이 북한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뭐 문재인 대통령 표현식이라면 운전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고 그 운전이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어떤 길을 가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북한이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도 뭐 당연히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열매로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그 의도가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해라 하는 입장도 변화가 없지만 한국과 멀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지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비위도 맞춰주고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아하는 말도 했지만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전에는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다 그 소용없는 일이다. 뭐 이런 트윗,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 이런 그 트윗도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게다 대고 이제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것을 이제 다시 하는 구체적인 미팅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그 딜레마라는 거죠. 남북 대화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당사국끼리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이 북한에 양보하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리드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뉴욕타임즈가 여러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뭐 데니엘 러셀이라든가 전에 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지냈죠.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인용을 해서 미국이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을 더 멀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와일드 카드는 누구라도 쥐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누구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갖고 있는 제일 먼저 와일드카드를 던진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까지 갖고 통화는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사이드라인이 됐지만 와일드카드는 갖게 된 형편이고요.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은 한국인들이 볼륨을 줄였다. 뭐 이런 것인데 새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핵버튼 크기 4개 더 크고 강하다 하고 트윗하는 동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성인처럼 지적 대화를 통해서 2년 동안 끊겼던 평양과의 그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핵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엷은 빛이 생겼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인내심과 그 겸손함이 필요한 그런 일인데 어쨌든 북한도 오랜 동안 한국을 이렇게 그 뒤로 제껴뒀다가 지금 그 이렇게 됐고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화하자라는 것을 했고 이제 신년사로 답을 받았는데 또 그 신년사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받아서 고위급 회담까지 제안을 했다.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뉴욕타임스 사설이 신속하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그 한국의 JTBC에서 신년 토론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계속 강조를 한 것이 아니 북한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것을 뭐 며칠도 되지 않아서 금방 덥석 받아물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다 준비됐으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지 되고 기회가 오면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노회찬 그 정의당의 전 대표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는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협상을 거부하고 위험한 발언만을 이렇게 계속 해오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게 낫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을 제치고 북한이 남한을 선택한 그 상황을 만든 자신이기도 하다라면서 이제 그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미국 신문이 사설에서 자신들의 그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의견과 주장과 행보와 어떠한 그 타입 같은 것을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옳다고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치는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남북 그 대화는 평화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북한은 대화하다가도 회담장을 그냥 박차고 나가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화하는 동안에도 돌출 행동도 하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화 시작은 뭐 남한에 뭐 주한미군도 주둔해 있고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연기하자는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조차도 지금 뭔가를 해봐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신년사와 또 그 북한 정부의 성명을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남북 대화를 김정은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다. 그걸 알려면 유일한 길이 미국도 제재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리고 좀 신중한 발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미국도 좀 앞장서서 이끌어야지 된다 하는 사설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피니언란에는 로버트 리왁이라는 윌슨 센터의 수석 부회장이에요. 윌슨 센터는 조금 뭐 특별히 당파를 가리지 않는 그런 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길을 오픈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외교적으로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지금 이 문제 교착 상태를 깰 것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제안은 워싱턴과 한국의 모두 기회다. 워싱턴과 한국 두 나라 이 강한 동맹이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동결하고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해야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요즘 계속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는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50%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카다피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북한이 봤는데 핵을 포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담 후세인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의해 포기되는 것.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북한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미국에 의해
북한과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은 없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워싱턴의 돌출 행동이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단합해서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테스트하면서 푸는 것이 좋다. 일단의 그 대화는 긴장을 푸는데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뭐 뉴욕타임스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북한에 관한 일부 좋은 뉴스가 나왔다. 북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마 정권 교체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로 핵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긴장을 줄이고 현실적인 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핫라인이 다시 오픈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모든 언론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사고로 잘못 수역을 넘고 하는 이런 경우에 메가폰 대고 여기 넘어왔어요. 뭐 데려가세요. 했어야지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말로써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전쟁의 위협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오해로 사고로 전쟁이 일어날까 너무 걱정했는데 그 당시에 핫라인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내 핵 버튼이 김정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내 것은 제대로 작동을 해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나서 과연 그 기질이 대통령을 하기에 적절한가. 그런데 얼마 전에요. 12월 달에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일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의회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 브랜디 리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1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통령이 계속 음모 이론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인정했던 것도 뒤집고 부정하고 폭력적인 비디오에 집착해서 리트윗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지금 안정적이진 않고 또 상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가져야지만 되는 그 압박을 못 견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지금 이제 뭐 헌법 25조인가요? 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대통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다시 핵 버튼 크기, 사이즈, 강도 이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국가안보계획을 워싱턴에서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물을 마시는데 물컵을 두 손으로 차가운 물컵을 이렇게 무슨 뜨거운 겨울 추워 죽겠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 코코아 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마시는 것처럼 끝에 한 방울까지 그렇게 마셨다. 이런 것도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등등 또 30분만 지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그게 요즘에는 10분으로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 같은 것들이 지금 다시 북한 핵 버튼 이슈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계라든가 의학계 워싱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잡지 뉴욕의 사진 참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 것 있잖아요. 너무 잘했고요. 백악관에 관해서 나오는 책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백악관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팍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난해에 숨졌지만 팍스의 또 CEO였었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가정사와 함께 얘기가 되면서 그 내부에서 일이 터지고 싸우고 터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석 전략과 스티브 배넌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의 그림이 가장 험한 여파, 가장 험한 이혼 후유증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어제부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 포스트요 타블로이드 그 신문 보면은 맨 앞에 표지예요. 로마 시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에서 쫓겨난 수석 전략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에뚜 배넌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배신한 측근들이 많이 있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에게 어쨌든 그 아주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증언까지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뉴욕 데일리 뉴스 역시 그 타블로이드입니다. 그 콕파이트에서 닭싸움이라고 하면서 맨 앞에 표지에 얼굴만 트럼프 대통령 그 스티브 배넌이고 두 사람의 몸은 닭이에요. 막 그 싸마는 그 쌈닭 날갯짓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322페이지짜리 어제 제가 잠시 그 소개를 해드렸던 그 가디언이 먼저 보도를 한 그 책에 관한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루퍼트 머덕이라는 팍스의 CEO, 뭐 월스트리트의 CEO, 너무 많은 미디어를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에 갖고 있는 원래 뭐 미국 사람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의 그 전기도 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아들이 뭐 트럼프 타워에서 그 러시안 사람들을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고 만난 것은 반역적이다, 비애국적이다, 뭐 등등의 얘기였었잖아요.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자와 다 레코딩하면서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백악관이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부터 그 대통령을 할 생각도 없었고 당선된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너무 그게 이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본인이 한 200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요, 스텝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쓴 그런 그 책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의 여러 가지 증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스티브 배넌에게 내가 대통령 되는데 도대체 한 일이 없다. 해고되자마자 일자리만 잃은 게 아니라 정신도 잃었다. 미쳐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스티브 배넌의 기반이 내 기반을 대표하지 않는 두 사람이 나중에 같이 엘라바마주의 로이 무어를 이제 후원을 했었습니다. 지지를 했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언론과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만 좀 좋게 만들려고 가짜 정보를 백악관에서도 미디어에 계속 흘렸었다. 그게 유일하게 스티브 배넌이 잘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낸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에게 입조심하라고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5페이지짜리 뭐 경고문 보냈고요. 그리고 이 출판사에게도 지금 뭐 내일 모레 8일 날 나온다는데 책 내지 말라고 한다는데 이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 그 주문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리고 아들도 스티브 배넌은 전략가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그 트윗으로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트윗들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너희 가족 모두가 기회주의자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있겠어. 나는 뭐 팝콘과 그 벽난로 장작을 준비하고 지켜보겠어. 나는 와인과 팝콘, 와인과 치즈, 위스키와 뭐 워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 바티칸에 그 본인의 와이프가 이런 경력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뉴트 깅그리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힘도 작용을 했겠죠. 해서 와이프가 지금 바티칸 대사로 가 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그 하원 의장은 스티브 배논은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대통령이 배논 없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냥 해고된 가이일 뿐이야. 소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소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브 배논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갈라섬으로 인해서 이 책 자체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당연히 10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고 해서 백악관이라든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라든가 그것은 정말로
디스카운트 소설 섹션에 그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 섹션에서 팔아야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읽으면은 판단을 하겠죠. 이거는 맞겠다, 틀리겠다, 다 맞네, 뭐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화났다고 하거든요. 공화당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티브 배넌이 공화당 기반을 다 흔들어서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티파리가 지지하는 그 사람만 빼고 다 갈아엎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그 지도부에서는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은 어제 인터뷰하면서 좋아서 막 웃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리고 대통령과 가족들을 저렇게 공격하는 거 싫다 하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고 있는 브레이트바트를 그 로버트 몰서와 딸에게 지금 뭐 지분을 팔았는데 그 딸이 돈을 대고 있는데 거리를 일단 스티브 배넌에게 두고 있고요. 원래는 이 로버트 몰서가 스티브 배넌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외로운 늑대와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배넌은. 그런데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게 아주 많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맞으면 10배로 때리려고 시도를 하듯이 스티브 배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 모든 인생을 전쟁으로 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배너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바트라든가 브레이트바트 그 시리어스 라디오요. 얼마 전부터 뭐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스티브 배너는 오늘까지도 나는 대통령 아주 훌륭하다고 믿고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통령의 아젠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배넌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티브 배넌도 특별검사에게 이렇게 그 저자에게까지 증언을 한 이상 백악관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도 될 수 있고요. 제가 그 책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부분만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그 월프라는 사람이 쓴 그 Fire and Fury, 그 Inside the Trump White House라는 책입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멜라니아 여사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아들의 표현이랍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친구에게 한 말이래요. 당선된 순간 우리 아버지가 고스트를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 정말 그런 표정이고 뒤에서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뭔가를 원하면서 좀 음흉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사진 자체는 그랬습니다. 뭐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리고 그런데 이방카 트럼프, 자레드 쿠시너 막 좋아해요. 뭔가 본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게 두 부부가 이 책에 따르면 합의를 했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이방카, 내가, 당신이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백악관에 가서 일하자. 민주당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었던 전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사진이 쭉 보이면서 멜라니아 트럼프 너무 싫어했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처음에 팍스의 CEO, 중간에 이제 그 성희롱 같은 것으로 쫓겨났고 나중에 숨진 그 로저 에일스가 TV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후보로 뛰어야지 돼. 이 말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진 게 아니야. 저도 이긴 거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처음부터 이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고 나니까 황당해 나 어떡하지? 하고 귀신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 빼야지 되겠는데요.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스티브 배넌과 대통령 사위 자레드 쿠시너도 아주 그 관계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특별검사에게 내가 FBI에 거짓 증언을 했었어. 러시아와 관련해서라고 그 얘기를 한 그 프리바겐한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도 러시아 돈 받고 어디 가서 모도하고 하는 거 다 알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사람 자체가요. 이겼을 때 문제가 되지 나의 전력이 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그 외교 보좌관을 해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넘어갔고 대통령 세금 공개하는 것도 사람들이 아나무인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내가 이길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것이요. 내가 자고 나면 지고 이제 다 선거 끝나고 나면 힐러리 클린턴 그 기반 정치인을 공격한 내가 순교자가 될 거야.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방카 부부는 우린 국제 스타야. 스티브 배너는 티파리 무브먼트의 대부가 되길 원했고 그리고 이제 뭐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제 뭐 아무튼 그 진다고 계속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선거 전날 당일날도
그때의 대한 사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자문, 그 켈리안 코네이 같은 경우 계속 지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돼. 이렇게 계속 뭐 트윗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승리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했을 거예요. 당혹스럽고 다 놀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루퍼트 머덕에게 막 기대기 시작하고 스몰 모임을 가졌을 때 루퍼트 머덕이 늦게 왔대요. 3시간.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불안한 트럼프가 머덕이 와. 기다렸다가 훌륭한 손님을 보고 가야지. 그때까지 루퍼트 머덕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경멸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도 별로 생각 없이 쿠슈너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앤 콜터 같은 그 여성이요. 보수 여성이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가족은 안 되는 거야. 해서 이제 스티브 배넌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또 사이가 틀어진 그 모닝조의 조 스카브로가 배넌을 비서실장으로 하면 워싱턴이 불길에 휩싸일 거야. 해서 이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그 의장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했었다는 거죠. 나중에 해고되고 말지만. 그리고 나서 스티브 배넌이 여러 가지를 처음 데이 원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올린다는 것을 해야 된다. 쉘든 그 아들슨 카지노 억만장자 주이씨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요르단이 서안을 차지하게 하고 이집트가 뭐 가자를 차지하게 하고 등등. 그리고 중국 문제를 때려야 돼. 또 뭐 이민 문제를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나서 이제 특히 배넌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계속 여러 가지를 대통령의 사위도 마찬가지로 조언을 하고 있는 이 루퍼트 머덕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죠. 루퍼트 머덕이 또 배넌 싫어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뭐 공화당 이제 대통령의 그 딸과 그 사위가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거기에 그런 알력 저런 알력 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복도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요.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는 동안에 소리치고 싸우고 했다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이 이제 이민에 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MSNBC의 조 스카브로가 이제 지금 뭐 함께 그 약혼한 미자 브레진스키와 함께 코앵커죠. 이제 그런데 이민행정명령은 좀 더 잘했어야지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통령이 막 화내고 뭐 그러다가 또 뭐 이 두 사람 뭐 그때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커플이었으니까 결혼해야 돼. 두 사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쿠슈너가 내가 주례해 줄 수 있어 하니까 대통령이 What? 무슨 말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인 내가 주례할 수 있는데 내 별장에서 플로리다에서 뭐든지 다 본인이 한다고 하고 방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처음부터 따로 써서 대통령 부부가 방을 따로 쓴 것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는데도 2개를 더 주문해서 3개로 텔레비전을 보고 방문을 걸어 잠궈서 경호팀과 언성을 높이고 경호팀은 우리는 항상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열어놓으십시오 하고 하우스키핑 스텝이 셔츠 같은 것이 바닥에 막 버려져 있어서 주스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내가 바닥에 셔츠가 떨어져 있었을 때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하고 줍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특히 칫솔 독이 묻어 있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맥도널드를 좋아하는 것은 미리 프리페이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독이 안 들어 있을 거야. 침대 시트도 스스로 벗겨낸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가짜야,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뭐 200명을 인터뷰를 해서 썼다고 하고 이 책은 뭐 이제 발간되기 전부터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다우지수 다시 25,000 됐었죠. 지금도 뭐 한 135포인트는 플러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수선한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뉴스 또 스티브 배넌으로부터 들어오는 뉴스가 있어도 경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공화당 의원들이
어피니언을 썼는데 그 제프 세션스가 법무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라 뭐 이런 그 합동으로 몇몇 사람이 아마 그 어피니언을 썼는가 봅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연방 법무장관이죠. 뭐 러시아 스캔들 조사 등등에 관해서. 그리고 이 연방 법무부 장관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용이요. 의료용은 물론이고 오바마 시대에 사실은 이것이 주정부에 맡긴 것이죠.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전 행정부의 것을 이제 그 뒤집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연방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긴 하지만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법원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도 또 그 세션스도 특별 그 태스크를 만들어서 한국에 뭐 그 예를 들어 뭐 법무부하고 외교부가 뭐 위안부라든가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법적이었는가 조사를 한 것처럼 이것도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마리화나를 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법인가 했을 때 법에서 벗어난 게 없다. 무리가 없다는 게 연방 법무부 자체에서 내린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화나를 이제 그 단속을 좀 강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뭐 미성년자에게 판다던가 범죄 그룹에 파는 이런 것 단속 정도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개 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그 됐고 여론은 그 갤럽의 조사 결과 64%가 지난해예요. 합법화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는 세금 같은 것을 조금 많이 걷기 위해서 찬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헤비웨이트 그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목장을 만든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타이슨 렌치라고 해서 40에이커인데 로스앤젤레스 110마일 북쪽에 있는 그 사막에 캘리포니아 시티라는 곳이 있는가 보죠. 그런 곳에 아니면 그냥 캘리포니아 시티를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시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만들어서 한 반 정도는 20에이커는 프로페셔널 그 마리화나를 기르는 곳으로 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거 좀 있어야지 또 사람들이 뭐 의미 있게 좀 봐주잖아요. 메디칼 효능 같은 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식당, 캠핑장, 극장 뭐 여러 가지 그 레크리에이션 에리아까지 있어서 12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식당 그 잭 인 더 박스와 함께 그 스눕덕이요. 그 래퍼, 그 싱어도 마리화나가 이 사람 마리화나 그 합법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지해서 특정 기간에 1월 28일부터 25일까지 그게 그 래퍼 지역인가 보죠. 스눕덕의 지역인가요? 롱비치의 세 군데 이 잭 인 더 박스에서 아주 $4 20센트의 좋은 메뉴를요. 뭐 뭐도 있고 두 개의 타코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그렇게 이거 축하한다 하고 판다고 하니까 참 미국은 미국이네요. 네. 그런 내용 들리고요. 네. 경제 뉴스로는 한마디만 전해드릴까요? 폭스바겐과 현대가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제 2021년에 내놓기로 서로 합의한 거. 그러려면 뭐 실리콘밸리와 또 여러 가지 손도 잡고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것도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오늘 빅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 대통령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보다 내가 그 유권자 표 자체도 선거인단 표는 물론이고 많이 받았는데 이거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각 주정부에 뭐 유권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내놔라 했더니 주정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3중, 4중, 5중 철저하게 그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아무런 그 증거가 없는데 이게 그 말이 안 된다 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대통령이 드디어
증거는 있지만 뭐 세금 낭비고 주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이거 행정명령으로 해체해버리겠다 이 위원회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토안보부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증거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대통령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주당이 버지니아주에서 당선이 돼서 50대 50 하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또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법원으로 가서 뭐 동그라미가 잘못 쳐졌네 해서 결국은 똑같아져서요. 오늘 아침에 그냥 이름으로 투표하듯이 해서 공화당의 현 의원이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해요? 강희신이었습니다.